새누리당과 유가족 협의가 3번 만에 깨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양보안이 없다는 말도 하고 유가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른바 일반인 유가족 측에서는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갈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오지만 대체로 세월호 유가족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좌편향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가 삭제됐다. 조선일보에서 유관순 이슈를 키우고 있지만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뉴스혹 오늘 소재는 상암시대를 열었다는 MBC의 보도 실상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협의가 3번째 만남 끝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 거리 농성도 열 하루째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때마침 소나기까지 쏟아져서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5대 종단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농성 때 자꾸 비까지 내려서 유가족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약 30명의 유가족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가족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곧 주민센터 앞 대부분을 농성장으로 사용했던 가족들은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농성장을 인도 안쪽까지 줄였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허무하게 딸을 떠나보낸 심정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혜선이를 보냈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우리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이 애타는 이 애절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진짜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지,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통령, 국회의원 응답하십시오. 진상규명, 진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요구가 나왔습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알 권리,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근원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약 20%포인트 앞선 KBS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산에서 열린 가족총회를 두고 새누리당과의 면담을 위해 별도 협의안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국회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법안을 청원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에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까지 힘겹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배포되지 못했다며 언론을 향해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일침을 놨던데요.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많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 회장 때리기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 차관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오늘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보이는데 왜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허술한 관제 시스템,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해경, 청해진 해운의 각종 지적사항을 전달한 국정원, 사라진 CCTV 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자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대 종단 연합기도회가 열린 것으로 압니다. 행사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천도교 한울연대 등 5개 종교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보신각에서 1차 기도회 대신 간소한 문화재로 기도회를 시작한 종교단체들은 이후 인도를 통해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 도착한 종교단체들은 노경신 목사의 사회로 각 종교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기도회 당시 참석자들은 약 300명 정도로 예상에는 못 미쳤으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인이 참석했습니다. 광화문 연대 단식,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과 영화인, 만화인, 연극인 단체의 하루 릴레이 단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10여 명도 1일 단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 차원의 단식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이하경 의원과 정의당 당원 일부가 1일 단식을 하며 연대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70여 명의 시민들이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며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극단 고래의 김동완 부대표와 아름다운 가게의 강현철 매니저가 말하는 단식 동참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존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여하는 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월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마와 아빠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빠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지민 PD 수고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이 새누리당 대표단을 만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의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작심이라도 한 듯 양보안이 없다. 협상 주체는 야당이지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정상 가동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유가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새누리당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자 유가족들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의 3차 면담에서 새누리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장은 유가족 측이 진전된 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희망을 얘기하자 우리가 양보안을 가진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칼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여당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초조해요. 마냥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추석도 다가와 있고. 그러나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이나 원칙을 깨는데 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가장 강력한 게 특검 아닙니까? 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이런 소리 얼마 동안 듣고 있었죠? 네, 유가족들은 약 20여 분 정도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 있다가 그럼 우리를 왜 불렀냐고 항의했고 급기야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모든 건 새누리당에 달렸다며 이제까지는 만나준다고 하면 고마워서 다 나갔지만 이제 우리도 실리를 따져서 면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주호영 의장의 말을 통해 여당이 이번 만남을 협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 감정이 누그러지면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도 나의 협상 주체는 야당이라고 오늘 만남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켜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며 유가족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원고 측 유가족이 아닌 이른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했더군요. 특별법을 여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라는 요구는 이미 했던 요구를 반복한 것이고 오늘은 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단원고 측 유가족과 동등하게 달라 이런 요구도 했어요. 네, 일반인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7명 중 유가족 추천목 3명을 정하는 데 있어 단원고 측 유가족과 자신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 3명을 단원고 측 유가족 추천 1명, 일반인 측 1명, 양측이 서로 합의하는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단원고 쪽이 워낙 수가 많아 그쪽 주장대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자신들이 그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 대책위는 여야의 기존 합의한 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일반인 유가족 측은 오늘 기자회견 후 민주연합 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1명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토록 하는 특별법안, 즉 유가족들의 원안을 만든 곳입니다. 만약 유가족 원안이 아니라 여야 합의한 대로 특별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2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대한변협 때리기에 나선 건 진상조사위원이나 특검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대한변협 집행부가 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변협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고 반발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협의 전임 회장 4명은 오늘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법을 지지하는 건 변협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서를 오늘 위철환 현 변협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고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더군요. 처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권순일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함께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과 다른 안건은 다르다며 방탄국회나 제19 감싸기란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밀어붙이는 대로의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엔 안 나가겠지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라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29일 정우원 총리에 이어 오늘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를 향해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지금 경제 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오전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은 종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민생 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 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가짜 민생 법안 공세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듭니다. 최경환 장관의 가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무려 4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시한 폭탄을 안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최경환 장관의 정책은 한마디로 사상 누각, 가짜 경제 살리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박영선 원내대표의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았지만 박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제 입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지만 국무총리가 야당 대표와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간 것,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정부 여당이 연일 민생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월호 전국을 뜻대로 이끌어가기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수의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에 발표한 세월호 여론은 여전히 유가족 입장 존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7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고 19일에 재합의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8월 28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일보만 빼고 모두 재협상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야 협상 때 유가족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 여론이 높아져 KBS 조사에서는 재협상 지지와 기존 합의안 지지 여론의 격차가 12%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재협상 방식에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야권에서 요구하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이 항목에서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3자 협의체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KBS 조사에서는 찬반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특별법 논란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여론은 조사 기간에 따라 팽팽하거나 유가족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반면 어제 KBS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오늘 팩트TV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습니다. KBS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실시된 팩트TV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가 42.2%,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합치면 거의 60%였습니다. 민생을 앞세운 정부 여당의 이벤트 정치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각종 흑색 선전이 이른바 세월호 여론의 지형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도심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은 집회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지하철 출입구까지 틀어막는 방식 등을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집회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인도로 이동하는 것까지 막무가내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로 갈 것 같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시민들이 경찰을 고소했고, 이들을 돕는 변호사 단체는 유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날, 함께 가려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인도를 전면 차단한 경찰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심 검문을 했고, 기자들이 김영호 씨를 놓칠까 봐 너도나도 신분증을 내보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기자 좀 보여주세요. 기자 좀.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고 드려보는 겁니다. 청와대가 가까워지자 경찰은 김영호 씨도 막았습니다. 관광객들 통행이 허용되는 곳까지만 가겠다는 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유가족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거리 농성을 벌일 때도 경찰은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언론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관등 성명을 대고 출입 통제하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밝히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대답.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통행 방해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아예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이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는 시민 7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광화문이나 또는 청와대로 이동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인도를 완전히 봉쇄하고 인도에서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그리고 인도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항하게 되면 둘러싸서 감금하거나 또는 심지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이런 이제 매우 인권 침해적인 이런 위법한 행위들이 경찰에 의해서 지금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있는 그 집회 시위 자유, 그리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나아가서 이동할 자유를 경찰이 지금 법적 근거 없이 매우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소인 7명은 지난달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저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들에게 왜 막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체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이 버스 승강장에 도열해 이들의 승차를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며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소를 계기로 해서 지금 경찰권의 도를 넘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민변 내에서도 법적인 대응팀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 민변 측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광화문 단식 농성장 주변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던 대학생 단체가 계획을 접었습니다. 김용호 씨의 단식 중단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이 단체 고문 교수가 제안한 세월호 농성 반대 온라인 시위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심 거리 행진을 모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보수적인 대학생들의 모임을 표방하는 자유대학생연합은 지난달 28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 옆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향한 단식투쟁에 대항하겠다며 죽기 직전까지 먹는 행위를 통해 생명 존중의 뜻을 보여주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폭식투쟁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삼각김밥을 공짜로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식투쟁은 김용호 씨와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시작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김용호 씨나 문재인 의원 같이 좀 오랫동안 단식하신 분들 일단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니까 그분들이 절박한 심정에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김용호 씨 만나주시죠 라는 의미로 폭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먹고 앰뷸런스까지 부를 건데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서 안 나오면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나와서 얘기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식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냄새를 풍기면 민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리가 간편하지 않습니까? 삼각김밥. 세 번째로는 돈이 없어요. 자유대학생연합 고문으로 있는 연세대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특임 교수가 작은 용기라는 온라인 1인 시위를 독려하자 이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생들과 달리 서울 경기 지역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에서 오는 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행진을 용산역, 청량리역, 신촌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정치권과 청와대에 대해 불통의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불통의 장벽을 넘어 대통령과 정치권이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대학인들이 나서고자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이윤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이 본질로서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의지를 모아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오후 1시에는 같은 자리에 30여 명의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10만 명의 동행, 5일의 약속이란 이름으로 개강 첫 주 수업을 반납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전역을 돌며 10만 명의 시민을 만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방학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쏟아지는 무수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막말들,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과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여당의 모습,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회의 무책임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회가 타인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민이나 동정심, 그러한 것들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자신들이 접은 노란 종이배를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MBC는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MBC는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성역은 없었습니다. 1990년 첫 방송이 전파를 탄 후 24년간 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쳐온 PD수첩.
1970년 가을 이후 어떤 이들은 뉴스데스크 앵커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를 기억합니다. 73년 시작된 카메라 출동은 고발 뉴스의 전범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MBC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이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69년입니다. 이후 비중이 확대된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 중학교 교과서에서 비중이 다소 늘었을 뿐 한 문장 정도로 기술되거나 아예 빠진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좌편향 계열 교과서에서 유관순 기술을 삭제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교과서 역사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토론회 후 보수 언론들은 좌편향 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유관순을 삭제했다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틀 후인 28일 조선일보는 한면 전체를 털어 이 문제를 다루며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유관순에 대한 서술이 없는 교과서는 좌편향 계열이라는 색깔론도 제기했습니다. 문화일보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69년. 이때 개정된 고등학교 교과서는 민족의 독립투쟁 단원에서 유관순 순국에서 보듯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후 1980년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 열사에 대한 언급은 지난 1983년 개정판에서 다시 등장했고 이후 90년과 96년 발행된 교과서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마지막 국정교과서인 2002년 발행판은 유 열사에 대해 또다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정으로 개정된 이후인 1980년 발행된 교과서에서 어린 여학생 유관순의 순국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개편이 거듭됐지만 유 열사를 계속 서술했고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다뤘습니다. 별도 페이지에서 영정 그림과 생가의 사진을 싣고 재판정에서 했던 발언까지 다뤘습니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또 어떤 정권하에서였든 유관순 기술이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9년 교육부가 작성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유관순을 서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집필 기준에는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서민 주거까지 안정시킨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강남과 일부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만 키우고 가계부채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그나마 남아있는 안전핀마저 뽑아버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준은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부동산 대책 내용과 문제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9일 대책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오늘 9월 1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은 지 몇 년 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냐라는 그 제한 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행 재건축법은 아파트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같이 주민 불편만으로도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붐을 일으켜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주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늘 반영된 대책입니다. 오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최경환 부총리가 아파트값 띄우기에 올인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넘어선 한국 경제에 대재앙을 불러올 거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은 재건축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남권에 투기를 부추기는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예, 최경환 부총리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던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그동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이한 현상은 부동산 관련 신문이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 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유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이번 대책이 오히려 강남 투기만을 키울 거다라는 의견을 여러 경제지 같은 데서도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한이 넘은 많은 아파트들도 지금 불경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을 소비자들이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 높은 강남이라든지 혹은 분당 같은 일부의 신도시, 여기에서만 재건축이 집중되고 오히려 전세 대란만 일어날 뿐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네,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 때문에 다른 곳은 피해를 보는 예. 그런 대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들에서는 어떤 비판을 내놨습니까? 예, 일제히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서민 주거안정 같은 별도의 보완책도 없이 부동산 투기 규제의 빗장만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서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와 투기 세력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장려로 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건 잠시 있을 수 있겠지만, 잠시 막을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희선 의원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0년에 154만 9천여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34만 3천 명으로 4년 사이에 한 2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급자의 비율도 2009년 3.2%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는 꺾여서 줄기 시작해서 올해 6월 현재 수급자의 비율이 2.6%로 계속 줄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남윤선 의원은 정부가 부양의무제도 등을 핑계로 기존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5 계약제라는 게 있었죠. 홈플러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불공정 계약. 예. 근데 그걸 이제 지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5 계약제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0.5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7.5시간 일을 한다거나 6.5시간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입니다. 이런 .5 계약을 강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서 하루 8시간 미만 노동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30분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8시간이 넘어야 휴식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오랫동안 이 .5 계약제 폐지, 그리고 8시간 근로계약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싸워왔고, 결국 사측으로부터 올해 9월 1일부터 폐지하겠다는 합의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월 1일 합의 시행일인 오늘 홈플러스가 .5 계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에게 착한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홈플러스가 노동자에게는 나쁜 기업이라면서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검찰이 뽑혔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26일 이틀 동안 성인 1000명에게 8개의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대놓고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2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검찰을 신뢰한다는 답은 응답자의 1.1%로 8개 기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은 시민단체가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 언론, 종교단체, 군대, 법원, 국회, 그리고 끝으로 검찰이 자리했습니다. 리얼미터는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기관들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국가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2009년 딱 한 번 7위를 기록한 8개 기관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7위를 기록한 후에 항상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검찰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견고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검찰 고위직들의 어떤 불명예 사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개혁 점검회의, 지난 3월에 1차가 있었죠. 예. 이번에 2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 오는 3일,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런데 네. 전국 언론노조과 KBS 본부가 KBS가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생중계 여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차 회의 때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2차 회의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 노조는 이 발언 후에 KBS가 2차 회의 생중계 쪽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노조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규제 완화로 초래됐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또다시 규제개혁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회의만 생중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하려면 매주 아예 청와대 국무회의부터 생중계하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그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 오늘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서 교육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즉시 반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려라는 것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밖에 있는 거라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4일 취소 대상 자사고 발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해당 자사고를 지정 끝까지 취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의 명단 발표만으로도 신입생들이 나중에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서 해당 자사고들은 존폐, 심형탈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교육부의 방침 발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이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비극을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걸 승화라고 해도 좋을 테지요. 세월호의 비극에서 우리가 기대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있었던 터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자연에서는
때 되면 절로 있고 여무는 결실이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작은 변화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더 어려운 일이지요. 세월호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으로 역할을 해주기 바랐습니다. 아직 기대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세월호 특별법안, 이른바 4.16 특별법안은 7월 2일 발표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여당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과거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70, 80대 원로 변호사들이 오늘 아침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2달이 다 되도록 뭘 하다 이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집행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과거 대한변협 회장들은 항의 방문에 나선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현 전 회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총수의 변호를 맡았던 박승서 전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각별해서 전두환 사돈기업의 사회이사로 영입되고 전두환 일가의 각종 소송을 맡았던 신영무 전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의 이런 동향을 처음 보도해서 이슈로 키워낸 언론사는 어디였겠습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